정석은 연습 문제가 숙제가 없었나 봐. 워크북에서만 질문이 있었는데요. 시작 번호가 19번, 직방 19번부터. 이런 거는 중딩 때 상식으로 알려주지 않나?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은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면 됩니다. 두 개를 동시에 이등분한다는 얘기는 두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1사분면에 있는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은 2,2분의 5네요. 요거하고 3, 4분면에 있는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요 두 점을 지나간다고 생각하시고 저 두 점 가지고 기울기로 가면 되는 거죠. 직선의 기울기를 찾았으니까. 그럼 델타 x는 4고 델타 y는 4네. 그래서 답은 1이고요. 상식 장착하시고 그 다음에 28번 A, B가 직선 위에 있으니까 대입하세요. 이런 식을 만족하는 AB라는 뜻입니다. 이때 AB를 포함하고 있는 다음 직선은 어떤 점을 항상 지나는 점이 뭐냐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AB에 대한 항등식으로 봐야 되는데 조건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적용시켜야 돼요. 그래서 A를 3B-1이라고 치고 얘를 거기다가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3B-1x 빼기 BY는 2다. 요 식을 B에 대한 항등식으로 취급해야 하는 거예요. 항상 지나는 점의 의미는 A, B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B에 대한 1차 항등식이니까 B가 있는 거 B의 개수가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B의 개수는 3x고요. 여기서 B의 개수는 마이너스 y니까요. 3x 마이너스 y는 0이 되어야 되고 나머지 부분도 성립을 해야 되니까 여기 남는 게 마이너스 x고 남는 건 2잖아요. 마이너스 x는 넣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x는 마이너스 2임을 알 수 있고 얘를 여기 넣어주면 y는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거지. x 하나 y 하나가 나왔다는 말은 그게 바로 항상 지나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라고 쓰시면 돼요. 항등식 개념이다. 그 다음에 는 33번 세 점 ABC가 제시가 돼 있고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ABC가 있는데 어떤 직선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정리해 드렸듯이 넓이를 이등분한다는 문제는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그 높은 비율로 꼭지점 하나를 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직선이 m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 꼭지점 하나를 지난다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mx 더하기 y 마이너스 m 더하기 2는 0인데 m을 임의의 실수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m에 관한 항등식이라서 m으로 묶어주면은 x는 1이고 y는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직선은 m에 관계없이 1, 마이너스 2를 지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걸 발견을 못하면 못 풀어요. 이것은 1, 마이너스 2를 항상 지난다. 식을 보면 언제나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1, 마이너스 2가 하필이면 문제의 점 A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지점 하나를 지나는 걸 확인했으니까 그러면 삼각형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대변의 중점을 지나면 되겠지. 대변은 BC니까요. BC의 중점을 지난다는 뜻입니다. 이게요. 이거가 BC의 중점을 지나기 때문에
넓이 등하고요. 요 놈이 점 A니까요. BC의 중점은 2,2죠? 2,1을 여기 대입해가지고 M에 관한 1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2M 빼기 M이니까 M이고 Y 1 넣으면 넘기면 마삼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1번 직선에는 수직이고 처음에 언급한 직선이 세 번째 거랑은 평행이다. 그럼 일단 그 조건에 해당되는 관계식 만들어. x ay 플러스 은요. 이 놈이 각각의 직선과 2x 마이너스 by 플러스 1은 0과는 수직. 그리고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은 0과는 평행. 따로따로 a, b에 대한 관계식을 만드셔야 돼요.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는 상태니까 수직 조건은 뭐랬죠? 일반형일 때 수직 조건. 같은 종류의 개수의 b의 곱의 합이 개수의 곱의 합이 0이랍니다. 그럼 x 개수의 곱은 2고 y 개수의 곱은 마이너스 ab. 이게 0이니까 ab는 2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평행 조건으로 식 하나를 만들면 평행 조건일 때 조건이 뭐였냐면 공식이 뭐였냐면은 x 개수의 b하고 y 개수의 b가 같다. 그리고 상수항의 b는 다르다. 근데 시당초 1과 마이너스 1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놈 가지고 a, b에 대한 식 하나를 더 찾으면 돼요. 넘긴 다음에 마이너스가 들어오면은 a 플러스 b는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a, b가 실수이기만 하면 되게끔 숫자를 맞춰놨으면은 곱셈 공식에 변형하면 되는데 얘는 그럴 필요 없죠. 더해서 3이고 곱해서 2니까 1, 2를 생각 못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1의 세제곱과 2의 세제곱을 더해라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9고요. 요게 잘못된 거였죠. 요게 정답이 이상했던 거지. 정답은 9입니다. 9라고 답을 낸 사람은 맞은 거예요. 그 다음에 44번, 45번은 그 세 직선의 위치 관계 라는 건데 요거는 뭐 실전 개념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세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셋 다 평행할 수가 있고요. 두 개만 평행할 수가 있고 일치하는 건 제입니다. 일치하는 건 빼고요. 일치면 세 개가 아니니까. 일치까지 따지면 귀찮으니까. 일치하지 않는 세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셋 다 평행하거나 두 개가 평행하거나 아니면 교점을 하나로 공유하거나 아니면 삼각형을 만들거나 이게 가장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요거를 셋 다 평행인데 셋 다 평행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평면을 하나, 둘, 셋, 네 군데로 자르는 거죠.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로 자르는 거고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세 직선이 평면을 5개로 나눌 수 없다. 그런 생각 할 줄 아셔야 되고 세 직선이 평면을 6개로 나누는 건 이 두 가지다 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번 시험 범위는 그 입체 도형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을걸? 요번 시험에 학교 내시는 말이죠. 세 평면의 위치 관계. 중1 내신 대비를 잠깐 해드리자면은 똑같아요. 이렇게 평면을 그리고 앉아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세 직선을 평면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겨냥도를 그린 거예요. 이걸 겨냥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요 놈이나 요 놈이 똑같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요거는 입체적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 그림실 짜시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거든. 이렇게 그리지 마시고 요 그림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입체이기 때문에, 평면이기 때문에, 3D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그대로 들어있고요. 이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세 평면이 교선을 공유하는 겁니다. 요거는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고, 근데 이제 입체이기 때문에 하나가 더 있는 거지, 하나가. 그거는 이제 공간 좌표를 그리는 게 좋거든요. 좌표 공간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뭐 공이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공 말고 정육면처럼 하면은 요렇게 한번 자르고 요렇게 한번 자른 거를 이렇게 한번 자르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총 8개가 되겠죠. 8개가 추가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내기가 개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4개고 이거는 이 2개는 6개고 얘는 7개고 얘는 8개니까, 그러면은 보기에 5를 집어넣으면 5를 보면 되는 거지. 세 평면의 공간을 나눌 수 있는 개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5번 보면 됩니다. 아무튼 그 생각을 가지고 44번, 45번 푸시면 돼요. 서로 다른 세 직선에 의하여 좌우평면이 4개의 나눠진다. 그러니까 요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하다. 그러면은 평행 조건 쓰시면 돼.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x 계수의 b와 y 계수의 b가 전부 다 같다. 그런 식으로 해서 a, b에 대한 관계식 필요한 만큼 찾은 다음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 45번 같은 경우는 좌우평면을 6개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그 세 번째 거만 미지수 a를 같이 갖잖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앞선 2개를 보면은 앞선 2개는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평행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a 3개를 구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직선과 세 번째 직선이 평행할 때 그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직선과 세 번째 직선이 평행할 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의 교점을 구해서 세 번째 직선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a 3개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좋아하세요? 이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못 푼 거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으로 53번. 그림과 같이 같은 마름모 ABCD에서 A하고 A는 알려줬고 C는 X축 위에 있다는 걸 말해줬어. 근데 대각선 길이가 13m로 N이 나옵니다. AC 길이를 이용하면은 N이 나오겠지. 그 델타 Y가 오기 때문에 5대 12대 13이죠. 그럼 델타 X가 11란 뜻이니까 N은 13입니다. 13. 점 C는 13, 빵이다. 그런 얘기인데, 그 AC 대각선 말고 나머지 꼭지점을 연결한 또 다른 대각선에 해당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런 문제죠. 그러면은 마름모의 대각선끼리의 성질을 떠올려서 이 BD를 지나는 직선은 AC의 수직이동 노선이다 라는 생각을 할 줄 아시면 됩니다. 마름모의 대각선의 성질상 당연히 직선의 L은 선분 AC의 수직이동이
바로 답을 내시면 돼요. 5초 안에. 기울기는 AC의 기울기로 확인하시면 되는데 AC의 기울기가 델타 X가 12고 델타 Y가 마이너스 5니까 AC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2분의 5거든. 그러니까 그거랑 수직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는 5분의 12인 거예요. 5분의 12는 분수니까 그냥 공식에 대입합시다. 기울기 찾았기 때문에 괄호를 여시고 x를 쓰시고 빼기를 쓰시고 지나는 점의 좌표를 쓰면 되는 거죠. x좌표를. 지나는 점은 당연히 수직 등분선이니까 AC의 중점이겠죠. AC의 중점의 좌표는 7,2분의 5네요. 이렇게. 근데 거기 문제에서 요구하는 꼴로 바꿔줘야 하는데 그 x의 개수가 24니까 얘를 24로 만들려면은 5도 없애고 1 곱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 5, 10을 곱했구나 생각하시고 양변에 10을 곱하면 이거는 14가 10을 곱하면 24 곱하기 7이 되는 거네. 24 곱하기 7 이게 뭐야? 168 플러스 25 이래야 되겠네요. 근데 24x 쪽으로 다 떼봐야 되니까 24x 마이너스 10y 마이너스 143는요. 여기 답이네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0이고 B가 마이너스 143이니까 마이너스 10에서 143 더해라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정답은 이거네요. 133. 질문실 끝났고 진도를 나가겠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까지 했고요. 남은 부분은 직선과 관련된 잡취인 건데 본격적인 잡취 문제가 나온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물론 원까지 가야 완성되지만은 도형 이동까지 해야 완성되지만 도형 이동의 개념 설명을 하려면 미리 그 잡취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잡취에 관련된 것을 단방에 총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잡취의 방정식 유형 정리라고 할까요? 총 3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관계식이 제시가 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니면 관계식 유도를 여러분들 수준에서도 쉽게 가능한 그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A는 PB다. 이런 식으로 관계식을 주던지 얘랑 같은 표현은 A 두 점 A, B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 P다. 이런 식으로 이 얘기나 이 얘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 관계식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되게 간단하게 관계식을 우리가 작성할 수가 있는 거죠. 유도 가능이 아니라 유도하는 것도 아니죠. 그냥 작성이에요. 작성 가능한 거.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게 제일 쉬운 겁니다. 그냥 주인공 점, 주인공 동점을 x, y로 세팅을 해서 관계식에 넣으면 돼요. 대입하고 정리하면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자취를 구한다 그러면 PA 제곱은 PB 제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P가 x, y고 뭐 A, B는 주점이 주지 있을 거란 말이야. A, B를 뭐 x1, y1, x2, y2라 치면 이쪽은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면 답이에요. 이건 이미 했습니다. 1단원에서. 1단원에서 했던 자취는 요거밖에 없었어요. 2단원 같은 경우도 정석에서는 이거밖에 없는데 워크북에 여러분 숙제에 그리고 1단원에서 내가 나중에 하겠다라고 지나간 그 한 문제 그것도 그렇고 워크북 때문에 지금 자취 유형 정리를 해드리는 건데 이 두 번째 케이스가 제일 중요하고 학생들이 제일 못 알아들어요. 100번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애들이 있습니다. 한 번만에 알아듣는 애도 있고요. 한 번만에 알아듣는 애들이 보통 교육을 잘하고요. 좋은 대학 가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름부터 외우셔야 돼요. 동점에 의한 another 동점의 자취 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움직이는 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이 주인공이에요. 이 점의 자취니까요. 그래서 이 점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x, y여야 합니다. 근데 이놈도 동점이니까 얘도 어떤 수치로 나타낼 수 없어요. 좌표를 a, b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동점이 저평면 상에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도형으로 움직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점이 그냥 말로 쓰면은 동점 Q가 도형 fx, y는 0 위를 움직여요. 그리고 뭐 정점 A, B 등등 있어요. 이 A, B 등등 Q 등등과 Q의 관계에 의해서 이 another 동점 P가 결정이 돼요. Q와 A, B 등등의 관계에 따른 another 동점 P가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새끼가 무수히 많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 새끼도 무수히 많은 거고, 그래서 그 무수히 많은 놈이 그리는 그림에 해당되는 방정식을 찾아라. 그게 자취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진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얘를 A, B로 잡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점이 어떤 도형이 있다는 말은 대입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원래 움직이는 점이 있는 도형의 방정식에다가 당연히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f a, b는 0이라는 a, b에 대한 관계식 하나 볼 수가 있어요. 이걸 1번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것도 중요한 말인데 q와 a, b의 관계에 따른 another 동점 p가 존재한다잖아요. 근데 이 p가 주인공이니까 x, y입니다. 그러면 문제에 따라 이 관계가 다르게 나올 건데 아무튼 이 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면은, 근데 이 관계를 분석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관계는 거의 대부분 시시한 관계입니다. 시시한 관계를 분석을 하면 요 점 Q의 A, B하고 점 P의 X, Y의 관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A를 X, Y에 관한 식으로, B를 X, Y에 관한 식으로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걸 2번이라 할게요. 근데 EA가 곧 EA이고 EB가 곧 EB이기 때문에 2번을 1번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저 식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F 이렇게
xy에 관한 관계식으로 바뀝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동점에 의한 another 동점의 좌표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개잘해도 진짜 천재가 아니고서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면 x-2y 플러스 1은 0 위의 점 q가 있다고 쳐요. 그리고 a는 3,-4라고 합시다. 그러면 AQ라는 성분이 Q에 따라서 매번 변할 건데 요거의 중점을 P라고 하죠.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치자고. 이게 이 문제를 딱 보고 두 번째 케이스네. 동점에 의한 another 동점의 자취네 라는 생각부터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움직이고 또 다른 움직이는 놈이 있으니까 얘 때문에 이 새끼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A, B로 얘를 X, Y로 잡으신 다음에 A, B를 얘가 있는 도형 위에다가 도형의 식에다가 집어넣어야 한다. 그러면은 A-2B 플러스 1은 0을 하나 세팅해놔. 요게 1번이야. 요게 결국 답으로 변한다고요. A, B를 X, Y에 관해서 바꿔낸다고? 그러려면은 요 관계를 살펴야 하는데 이 문제에서 해당되는 관계는 중점이라는 얘기입니다. A, Q의 중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요 두 개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2분의 A 플러스 3, 2분의 B 빼기 4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두 점의 좌표가 같다는 말은 X끼리 같고 Y끼리 같다는 뜻이니까 요 관계를 정리를 하면은 A는 2x 빼기 3이 되겠죠? 요 관계를 정리를 하면은 B는 2y 더하기 4가 될 겁니다. 요걸 2번식으로 할게요. 2번을 1번에 넣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A 대신에 2x 빼기 3을 쓰고요. 마이너스 2는 그대로 쓰고 B 대신에 2y 더하기 4를 쓰고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그럼 안 이쁘니까 한 번 더 정리하시면 돼요. 2x에다가 이렇게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4y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0이죠. 얘가 나눠지죠? 나누면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5는 0이다. 이런 식으로 xy에 관한 관계식인 자취의 방정식을 구할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들어요. 거의 대부분은. 이거를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요 새끼는 기울기가 2분의 1인 새끼니까 이 정도 그려볼게요. 요거 위에 점 Q가 있는 겁니다. 무수히 많은 거니까 뭐 찍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점 A 3,-4는 어디가 있겠죠? 정확하게 찍어보고 싶은 사람은 여기 x에다가 3을 y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0보다 큰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선보다 근데 뭐 대충 찍을게. 요쯤에 A가 있다 칩시다. 요쯤에. 그러면 Q가 여기 있으면은 P는 여기 있는 거고요. Q가 여기 있으면 P는 여기 있는 거고. Q가 여기 있으면 P는 여기 있는 거고. Q가 여기 있으면 P는 여기 있는 거고. Q가 여기 있으면 P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니까 상식이 직관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저 점 P의 자취를 이걸 도저히 몰라도 직관만 있으면 이거 다 이거니까 이거 그죠? 요 놈이랑 평행일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x 빼기 2y까지는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대로 나오는 거고 근데 이 직선과 겹치진 않았기 때문에 상수항만 다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이 똑같은 xy 개수가 똑같은 게 나올 수밖에 없었음을 이런 그림을 그려서 고민해 보셔도 되는데 근데 뭐 매번 그림을 그리고 앉으실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
평행한 직선의 상수항까지 확정을 하려면 다른 논리를 또 써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말고 그냥 요 과정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뭐 직선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 같은 거 나오면 더 해석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원에서도 이런 두 번째 케이스의 자취 묻는 문제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요 개념 및 이 예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줄거리에 앉아있으면 안 되고. 이게 100% 맨정신이라도 이해를 못해요. 본인이 이해한 것 같죠? 실제로 문제 풀어못 풉니다. 내가 다 겪었어요. 수천 명의 고등학생으로부터.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아니잖아. 중학생이잖아. 이해 못해요.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 번 되새기셔야 돼요. 지난부터 외우시고 똑바로. 동점에 의한 another 동점의 가치였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관계식이 제시되어 있는 거랑 똑같은 유형이긴 한데 그 관계식이 어떤 도형을 나타낸다는 것을 캐치할 수 있는 스타일. 관계식 또는 조건이 주어진 조건이 말로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도형임을 알아채야 하는 스타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알아채야 하는 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공부가 안 돼 있으면 1번처럼 푸는 거고 공부가 돼 있는 애들은 1번처럼 풀 필요가 없는 거죠. 아까 예를 든 그 1번에서 예를 든 식 있죠. PA는 PB. 공부가 돼 있는 애들은 이 식을 보고 P를 X, Y라 놓고 답을 내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A, B의 수직 이등분선이에요. 그래서 그냥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바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저 식을 정리하고 그 양면 제곱해가지고 두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을 쓰고 앉는 게 아니고. 근데 직선에서는 몇 개 없기 때문에 이거밖에 예를 못 들지만 원에서는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원에서 다시 한번 이 세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는 자취 문제가 나오면 적어 드릴 건데 아무튼 중요한 것들은 내가 말한 것들은 다 암기하고 쳐야 됩니다. 여기까지고요. 문제를 풀게요. 기본 문제 2-11번. 두 점에서 같은 거리인 참여자치 방식 구해라. 그러니까 같은 거리에 있는 점에 대한 대문자가 없죠. 그럼 네가 알아서 필요 놓고 그리고 알아서 그게 주인공이니까 x, y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식으로 만들면 바로 이 식이 되는 거죠. 이 식. 그죠? 관계식이 쉽게 작성되는 스타일이라고요. 그러면은 직관력이 짜치는 친구들은 공부가 안 된 친구들은 그냥 양변 제곱해가지고 푸시면 되고 공부가 된 친구들은 저게 의미하는 거 이거기 때문에 A, 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바로 찾으면 됩니다. 바로 찾을게 나는 공부 된 사람이니까 바로 답 쓸게요. Y는 A, B의 기울기를 체크해서 이 새끼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죠? A, B의 델타 X는 4고 델타 Y는 마이너스 2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소리니까 걔랑 수직인 건 기울기 2겠죠? 2x를 쓰고 지나는 점은 중점일 건데 A, B의 중점은 4,2니까요. 4 넣어서 2를 만들라니까 마이너스 6을 더하면 되는 거죠. 이게 답이에요. 유제 2-1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는 한마디로 말해서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다. 그 내용을 알고 살아라. 그 정도는 기본이니까. 풀어보세요.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으로. 빠르게. 졸리고 두 명 졸리네 엄청. 태우는 뭐 안 해도 되겠니? 환기를? 그럼.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인 거 눈치챌 줄 아셔야 되고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찾을 때는 10초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10초 안에 답 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본 문제 2-12번을 하기 전에 이것도 엄청 중요한 거라서 실전 개념 정리하자면 가계 이등분선 가계 이등분선 관련해서 이 공통수학 2에서는 두 가지로 소재가 쓰이는데 1단원인 평면 좌표에서는 어떤 형태로 쓰였냐면은 내각의 이등분선이야.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때. 외곽의 이등분선 이렇게 있으면 이거 대 이거가 이거 대 이거다. 이거 대 이거다. 그런 성질. 평면 좌표에서 이렇게 성질로 가계 이등분선이 활용됐고요. 지금은 직선 나누기잖아요. 직선 나누기에서는 여기 있는 이 문제처럼 뭐가 나오냐면은 가계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묻습니다. 그림을 보면 요렇게 직선 두 개가 각 두 종류를 이루고 있어요. 꼭지각은 하나 치면. 그래서 요 놈을 이등분하는 거랑 요 놈을 이등분하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계 이등분선이라고 부르는 거지. 근데 그 놈이 좌표평면상에 그려진다면 xy에 대한 관계식이 있을 거니까 그거를 가계 이등분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 놈이 한 놈이 이거고요. 다른 한 놈이 이거라고 칩시다. 이렇게요. 가계 이등분선을 두 개를 그어보면 또 예각의 이등분선 하나랑 각이 안 똑같아 보이는데요, 선생님. 상관없어요. 갖다 치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겠죠. 당연히 요 세모나기 동글뱅이는 90도이지. 가계 이등분선은 무조건 두 개가 나오고 이 두 개는 무조건 수직이기 때문에 그 검산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이거나 어떻게 구하느냐? 두 개라고 해서 식을 두 개 쓰는 게 아닙니다. 수학에서는 개수에 상관없이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르는 게 하나만 쓰면 돼요. 하나만 쓰고 그거를 계산하는 과정을 거치면 필요한 만큼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풀었으면. 그래서 이 가계 이등분선을 구하기 위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가계 이등분선 가지고 하다 보면 얘까지 덩달아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럼 이것도 자취의 방정식이 지금 나온 내용이니까 자취의 방정식 중에 대표적인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요 직선 위에 무수히 많은 점이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점 하나를 대충 찍고 얘를 P, X, Y다 라고 쓰는 겁니다. 요각이랑 요각이 같다는 성질을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이 기준이 되는 두 직선에다가 각각 수선을 해요. 그러면은 이 두 삼각형이 H, A 합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져요. 그러면 직전에 배운 뭘 쓸 수 있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점이랑 x, y라는 점이랑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다라는 걸 가지고 이 직선의 방정식 찾는 거예요. 자취의 방정식을. 그러면 밖에 있는 점이 x, y일 경우에는 직선에서 어떻게 쓰느냐? 그냥 네가 외우고 있는 그냥 요 x에다가 이 x 넣은 거고 요 y에다 이 y 넣은 거기 때문에 분자에다가 이 식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이 점과 이 직선 사이까지 거리는 이렇게 되고요. 똑같은 점 x, y와 나머지 선까지 거리 되겠죠? 이렇게 하게 한 다음에
요 절대값을 처리해 가지고 xy에 관한 식을 만드시면 되는데 양쪽에 절대값이 붙어 있는 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한쪽은 그대로 쓰고요. 나머지 한쪽에 얼마를 달아주면 됩니다. 양쪽 다 베끼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플러스에 해당되는 게 하나 있을 거고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게 하나 있는 거죠. 플러스에 해당되는 것과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게 각각 얘와 얘를 의미하는 거라서 그냥 두 직선 중에 아무 직선 위에 아무 점을 x, y로 놓고 수선을 내릴 생각만 하면 끝이다 라는 겁니다.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상 요 두 각이 같으므로 요 두 선분의 길이가 같다. 수선의 길이가 같다.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밖의 점을 xy라고 놓고 쓰게 되면은 이 식이 결국 xy에 대한 1차시 되는 겁니다. 이건 마찬가지고 그럼 이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간에 xy에 관한 1차식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1차식들로 요 두 개를 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xy에 관한 1차식은 다 직선이니까요. 그래서 문제에 따라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나오면 네가 이 생각을 해서 아니면 암기를 해서 여기로 넘어가셔야 되고 근데 이 기본 문제 같은 경우는 더 친절해. 각의 이등분선을 의미하는 건데 그냥 그거에 대한 설명을 대놓고 한 거예요. 두 직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체 방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좀 어렵게 만들고 싶으면은 유제처럼 내야 돼. 유제처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 방식 구해라 이렇게 나오면 이거나 기본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로 나오는 스타일은 유제 스타일인데 유제를 네가 만났다면 기본 문제와 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지. 기본 문제 답을 내볼게. 2-12번 2x 빼기 y 빼기 1은 0 이거하고 x 더하기 2y 빼기 1은 0 요 두 직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점을 x, y라고 치고요. 이거랑 이 직선까지 거리 공식 쓰는 거예요. 루트 5분의 절대값 2x 빼기 y 빼기 이렇게요. 이 점과 이 선을 쓰는 거예요. 루트 5분의 절대값 x 플러스 2y 빼기 이렇게요. 루트 날라가고 양변의 절대값을 제거한다. 2x 빼기 y 빼기 1은 그대로 쓰고 이쪽을 두 개로 쓰는 거예요. 플러스 1대 쓰고 마이너스 1대 쓰고 이렇게. 그래서 각각을 정리하면 답이 두 개 나오는데 두 개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하나 나오면 틀린 거죠 무조건. 위쪽을 정리하게 되면은 x 마이너스 3y는 0이 되고요. 아래쪽을 정리하게 되면 3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는 수직이다라는 게 확인되죠? x계수의 곱과 y계수의 곱의 합이 0이니까. 유제 풀어보세요. 2-16. 그거 요거 적으세요. 그 유제 위에 유제 옆에다가 내신 딘출.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 구하라는 문제는 엄청 많이 나옵니다. 유적 테스트에서 곧 나올 거고요.
연습 문제로 갈게요. 2단원에 픽한 연습 문제는 2번, 5번, 6번, 9번, 10번, 11번, 13번, 14번, 16번, 17번 이렇게입니다. 반 정도 돼요. (2번) 세 점이 제시가 다 되어 있지 않죠. A, B는 있는데 C는 없어요. 근데 C가 X는 3이, X 앞에 3이니까 X는 3이라는 선을 그리던지 상상을 하던지 해서 그럴듯하게 그림을 그려서는 찍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근데 뭐 대충 그려도 해도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릴 게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정확하게 안 그릴 이유도 없으니까 정확하게 그려볼게요.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뭐 요점 찍고요. B가 2, 4니까 요점 찍고 C는 X가 3이니까 X는 3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요 선상에 어딘가를 찍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A에 대한 부호가 설명이 없거든? 그래서 아무데나 찍으면 돼요. 정말 아무데나 찍으면 돼요. 여기 찍으면 돼요. 여기도 C가 있다 라고 치겠습니다. 삼각형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삼각형을 그려주는 게 좋아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라고 했어요. 무게중심인데 두 점 CG를 지나는 직선이 언급되어 있으니까 CG를 지나는 직선이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그러면은 조금 아래다가 그릴게요. 음수로 하면 더 좋나? 음수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찍을게요. 그럼 뭐 CG만 나타내면 되겠죠. 무게중심은 한 중선에 2대1 내분줄 나타내면 되는데 문제에서 CG의 직방이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AG나 BG를 연결하는 바보짓은 하시면 안 됩니다. CG만 연결하시고 이렇게 뭐 안띵했다라고만 표시를 하시고요. 이 중선을 이렇게 3등분해서 여기다가 G다 라고 쓰면 되는 거죠. 이런 상태인데 저 방정식이 요 직선의 방정식이 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다. 플러스 b인 건 아쉽지만 마이너스 x인 게 더 좋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임을 알려줬다라는 뜻입니다. 요 조건을 가지고 미지수 두 개를 찾아라 그런 문제거든요. 그럼 어떻게 풀면 좋을까? g를 찾는다? 바보 같은 생각이죠. 물론 g도 찾을 수 있지만 g를 찾을 필요가 없고요. g를 찾지 말고 m 찾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선 CG는 당연히 직선 CM입니다. 왜 m을 찾는 수도 좋냐면 A, B에는 미수가 없으니까. 점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점 B는 2, 4니까 G보다 M을 표현하기가 훨씬 좋다. 그래서 구해보면 2분의 1, 2분의 3이죠. 점 M의 좌표는. 그래서 이 점이랑 이 점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걸로 A를 찾고 그리고 뭐 요 점을 여기 넣어가지고 B를 찾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점 C가 3,A였지 않습니까?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써보면 델타 X는 2분의 5고요. 델타 Y는 A-2분의 3인데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걸 통해서 A를 구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럼 이제 3, 마이너스 1 그냥 끊으세요. 다 나왔어요. X에 2분의 1을 넣고 Y에 2분의 3을 넣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B는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쓸데없이 G를 찾지 마라 라는 얘기예요. 문제에서 언급된 대로 풀지 마시라고요. 분석을 똑바로 하게 되면은 좀 더 쉬운 길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픽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리면 좋은 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그 문제가 갖고 있는 비밀이라고 하기에도 좀 부끄러운 그런 수수께끼가 있는데 그거를 잘 찾고 싶으면은 그림을 그리는 게 좋다. 네. 그다음에 5번 한다고 했죠. 세직선이 삼각형을 만들지 않는다. 요거는 아까 그 세직선의 위치 관계에 그래서 파생된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것도 내신 빈출 적으세요. 내신 빈출. 세직선이 평면을 몇 개로 나눈다라는 표현보다는 삼각형을 만들지 않는다는 조건이 더 잦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세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개념이 바로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삼각형 다 못 만들거든요. 근데 저게 아닌 게 세 가지 케이스인데 그 세직선 중에 두 개는 주어져 있는데 그 두 개는 서로 평행이 아니기 때문에 세 개 다 평행은 불가능하니까 두 개만 평행일 때와 교점을 공유할 때로 나누어서 풀으시면 되는 거죠. 두 개만 평행. 교점을 공유. 물론 여기서도 답이 두 개가 나올 거고요. 첫 번째 직선과 그 직선이 K를 갖고 있는 직선이 평행이 되려면 첫 번째 직선의 그냥 그 비율을 쓸게요. 첫 번째 직선의 x의 개수는 1이죠. 1분의 K는 두 번째 직선 y의 비율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1을 그래서 여기서 K는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과 세 번째 직선의 개수의 비를 쓰면 3분의 K가 2분의 마이너스 1이 하니까 K는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그 다음에 교점을 공유하려면 앞선 두 직선의 교점을 찾으면 돼요. 얘는 그대로 두고 앞에 있는 식을 두 배 하면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2라는 얘기니까 두 개를 더해서 x는 2고 x는 2를 그 첫 번째 식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y는 3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2,3을 세 번째 생이 지나니까 또 넣으세요. x 자리에 2를 y 자리에 3일요. 그다음에 2k 마이너스 3이 k 마이너스 1가 되니까 k는 2가 나오네요. 요 세 놈을 정답으로 값을 구하랬죠? 그럼 세 개 다 써야 돼요. 콤마로 쉼표를 연결하든가 뭐를 쓰든가. 아무튼 요거는 아까 워크북 설명을 했기 때문에 쉽게 진행이 된 건데 워크북 설명 안 했으면은 그 내용들을 다 설명을 했을 거라서 픽을 해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세직선의 위치 관계 관련된 문제 내신 빈출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6번을 픽한 이유는 이거는 그 심도 깊은 분석이 없으면 못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고난도 문제라서 픽한 겁니다.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공간이. 실수 m에 대하여 y는 mx 플러스 1과 y는 x제곱 직선과 포물선 요 두 개의 두 교점 얘기를 할게요. 두 교점과 원점 먼저 할게요. 두 교점과 원점을 대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7인 걸로 m 제곱을 구해라.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왜냐면은 그냥 이 말로만 들어가지고는 뭔 말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뭔가 이거는 이제 비밀이 맞아요. 수수께끼 정도가 아니라 비밀의 탑시크릿이에요. 탑시크릿을 한번 알아내보자 그런 마인드로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X축, Y축은 안 해보셔도 돼요. 근데 이 직선의 상태가 기울기를 모르긴 하지만 m에 관한 방정식이라고 치면 x는 0, y이기 때문에 0,1을 항상 지나는 직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교점이 두 개인 거예요. 근데 뭐 m이 양수 음수의 말 있나? m이 양수다 음수다 이런 말이 없죠. m 제곱이니까 그럼 대충 뭐 이렇게 그랬다고 치죠. 그래서 여기를 A, 여기를 B, 원점은 여기인데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7이다 라는 겁니다. 이 세 점을 지나는 건 있겠죠?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세 점을 지나는 원은 무조건 있어요. 아니 원단원이 아닌데 왜 원이 나와요? 그러게요. 원래 정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렇게 생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7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응? 그럼 뭘 고민해야 돼? 뭘 고민해야 돼요?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7인 거 이용하려면 뭘 고민해야 돼? 원 그릴 줄 안다고 장땡이 아니다. 네? 뭘 고민해야 되겠어? 네?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고민해야 될 거 아니야. 중심부터 세 점까지 거리가 루트 7이라는 걸 이용해 보려면 중심이 AB 상에 있으면 개꿀일 거 아니야. 왠지 중심이 AB 상, 물론 내 그림은 이상하지만 중심이 AB 상에 있으면 AB 거리가 2루트 7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저희 지름이라서 AB가 지름이 왠지 될 것 같은데 그거를 탑시크릿으로 넣어놓은 것 같은데 근거를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원은 그렇다 치고 원은 아직 잘 모르니까 이 직선과 이 포물선이 교점 두 개를 갖는 문제는 이미 공수원 10단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서 공부한 바가 있어요. 그 개념이 머릿속에 당연히 들어있어야 돼요. 이런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을 찾으려면 뭐 하기로 했나? 이 두 점 A, B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뭐예요? 두 점 A, B는? 설명이 돼야 돼요.
두 방정식의 교점은 괴상한 말이에요. 정확하게. 정확한 논리. 뭐 아는 것 같은데 말을 못하는 거야.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 항상. 두 방정식의 교점. 방정식은 교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이 있는 거예요. 점 AB는 어떤 의미입니까? 점 AB의 x좌표는 얘랑 얘, y를 이용해서 얘는 얘다 라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다. 이 말이 어려워. 그게 뭐 교점이랑 헷갈려? 교점의 전부 다가 아니야. 교점의 x좌표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근이야.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y 없어지니까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1의 두 근을 요 m 때문에 표현하기 힘들거든요. 알파 베타라고 치면 점 A의 x좌표가 알파가 되는 거예요. 점 B의 x좌표가 베타가 되는 거고 y좌표는 어떻게 표현해요? y좌표는 어떻게 표현하냐고. 여기는 여기 넣으면 될 거 아니야. 보통은 1차식이 낮은 차수라서 쓰기 편하기 때문에 1차식에 넣는데 이 문제는 1차식이 m이라는 미지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2차식에 넣는 게 더 유리해요. 그래서 알파 콤마 알파 제곱 베타 콤마 베타 제곱으로 쓰게 되면 탑시크릿에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A, B가 집이밀고 싶은 상태잖아. 그러면은 뭘 확인하면 되냐면 OA와 OB가 직각인 거 확인하면 돼. 그러면 뭘 확인하면 되냐면 OA의 기울기와 OB의 기울기를 확인하면 돼요. OA의 기울기는 뭐예요? 저 세팅했어. 이거 알파죠. OB의 기울기는 베타고요. 근데 여기서 두 근을 썼으면 항상 뭘 써야 돼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야 돼요. 두 근의 곱이 얼마예요? 저기 계수를 보시면 마이너스 1잖아요. 네? 근데 이 두 근은 기울기이기도 하다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걸 알게 된 거예요. 두 근 알파 베타가 아니라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찾아내셔야 한다고. 이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다. 아니 근과 계수의 관계요. 1분의 마이너스 1. 두 근이니까 하나만 알아서는 안 된다니까. 고난도 문제는 지금까지 배우는 개념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개념을 썼어요?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x에 관한 방정식의 실근이다. 미지수를 갖고 있으면 두 근을 문자로 쓴다. 근과 계수의 관계. 기울기는 델타 x분의 델타 y.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이다. 5개 썼어요. 하나만 안 된다고요. 그런 문제. 근데 그 5개도 5개를 사례대로 쓰세요라고 안내도 안 돼 있어. 쉬운 문제 안내가 돼 있는데 이거 다 네가 수 찾아야 돼. 알파 베타 세팅 교차 안 돼 있잖아. 이 두 개가 만드는 교점의 x, y 좌표를 알파 베타라 하세요라고 했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 얘기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세팅조차 다 네가 해야 된단 말이야 스스로. 그러니까 개 어려운 거예요. 고등학생들한테 시키기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앞에 기본 문제나 기본 개념이나 유제나 끄적거리는 어린이들이 이걸 건드린다고? 말도 안 되지. 나간 사람이 풀어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한번 풀 때 아씨 놀랍다. 연결고리가. 그런 걸 깨닫는 극소수들은 알져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수학이라는 것이. 그래서 아까 그 원은 개판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요 선이랑 요 선이 수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각을 뭐로 읽으셔야 되냐면 원주각을 그리는 거죠.
여섯 번째 개념 나왔어요. 원주각을 그린다. 원주각이 90도라는 말은 중심각이 180도 얘기니까 결국 이 세 점을 포함하는 원은 AB가 지름이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개념. 아직 안 끝났어요, 문제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AB의 지름이니까 AB의 길이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AB의 길이가 2루트 7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지금 뭐를 찾아야 되는 거냐면은 m제곱을 구해야 되거든. AB는 2루트 7인 걸로 이게 m에 관한 방정식이 된다는 뜻이니까 m에 관한 방정식으로 바꿔서 답을 내면 돼요. 그러면 뭐 제곱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곱. 그러면 AB의 제곱은 28이다. 이걸 m에 관한 방정식으로 취급해서 풀어주시면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A좌표, B좌표가 문자긴 하지만 나름 적어놨기 때문에 여덟 번째 개념입니까? 아홉 번째입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개념에 따라서 식을 쓰면은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빼기 베타의 제곱이라는 거고 멈추면 안 됩니다. 열 번째 개념 합차 공식에 따라서 열한 번째 개념 인수분해 개념에 따라서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묶으면 1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으로 만들어지죠. 13번째 개념에 따라서 이 새끼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로 바뀌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썼던 근각요소량이 한 번 더 쓰는 거죠.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M이라는 얘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는 M을 넣으시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를 넣으시면 이 앞에 식은 이렇게 되고요. 뒤에 식으로 됩니다. 이게 28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거는 M제곱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전개 정리해서 푸시든지 아니면 뭐 대충 두 개가 3차이기 때문에 47이겠죠? 47 m제곱은 3 이렇게 하든가. 내 스타일 2-6번 같은 것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내가 좀 저기 뭐 돌파나 이런 데에서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똘똘한 애들 위주로 강의를 하는 거면 누적 테스트에서 이런 것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2-9번 에이펙스에서 속불림 못 내는 이유는 다 틀리니까요. AB가 점으로 줘져 있고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점 P의 좌표를 구하는데 PA는 PB라는데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삼각형이란 말을 왜? 수직이등분선 AB의 수직이등분선 상에 점 P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바로 들어야 됩니다. 가조건에 따라서 요 식을 보자마자 점 P의 자취를 구하셔야 돼요. 점 P의 자취는 Y는 기울기 뭐예요? 뭐라고요? AB의 기울기가 뭔데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X 쓰시고 AB의 중점 지날 거 아닙니까? 몇 칸 몇입니까? 그럼 여기다가 3 넣어서 마이너스 2를 만드는 게 헷갈리니까 그냥
여기 갑시다. 공식에 넣읍시다. x 빼기 3 빼기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전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9 빼기니까 플러스 2분의 뭔가요? 요 직선상에 있는 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요 직선상에 있는 것 중에 정확하게 뭔지 마조건까지 만족하는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게 뭔지를 찾아라 그런 뜻인데 마조건은 TAB의 무게중심이 X축 위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A가 0,-4 B가 6,0 그래서 P는 AB의 수직이 등분선이니까 수직이 등분선으로 그리면은 뭐게 구불거리냐? 직선 못 그려? 요 선상에 점P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삼각형 PAB를 생각했을 때 무게중심의 좌표가 X축에 있다고? 아 그러면 당연히 요 새끼란 소리죠. 요 새끼. 요 새끼가 왜냐면은 이게 이 선이 P가 존재하는 선인데 수직이 등분선이라서 이게 결국 중선이기도 하거든요. P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게 무게중심의 뜻이에요. 그러면은 얘를 얘만큼 더 가는 거죠. 두 번 더. 한 번? 두 번. 여기에 있는 점이 P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요점 P의 좌표를 구해라. 그런 뜻인 거죠. 오케이, 빠리? 그럼 뭐 요점을 찾으면 되겠죠. 요점이 AB의 중점이니까 M이라고 쓸까요? 3,-2였지요. 그리고 G를 찾기 위해서 요 직선의 X절편을 구해보면은 분수가 나오는 게 맞나? 계산을 잘못한 건가? X절편을 구해보면 Y 0 대입해가지고 3분의 5네요. 이게 3분의 5, 그럼 그냥 공식을 쓰지 마시고 점 P를 알고 싶으면은 점 P는 GM의 2대3 외분점이다 라고 생각해서 외분점 공식을 써도 되고 아니면은 난 외분점은 싫다 난 내분점밖에 모른다 그러면 P를 A, B라고 놓은 다음에 아니면 뭐 A, 마이너스 2분의 3A 더하기 2분으로 놓은 다음에 요 PM의 2대1 내분점이 G다. 그럴 필요 없네. 그냥 그 AB 좌표가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무게중심 좌표 공식 쓰면 되겠죠. 무게중심 좌표 공식을 써서 풀어도 되고. 근데 나는 그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공식 따위 쓰고 싶지 않으니까요. 요 두 점이 그러니까 M에서 G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은 X좌표 같은 경우는 어떤 변화가 발생한 거냐면 3분의 4가 줄어든 겁니다. 근데 이거는 두 칸이기 때문에 3분의 8이 줄어들겠죠. 여기에서 3분의 8을 빼면 돼요. 그림 이상하지만 마이너스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Y좌표는 2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두 칸이니까 4가 늘어난 거예요. 0부터 4가 늘어났으니까 4입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고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마이너스 1,4가 요거 만족하는지만 검사하시면 되는데 x의 마이너스는 하나 나오죠? 제대로 본 거예요. 이런 과정으로 풀어주셔도 좋다. 저런 식으로 푸는 게 제일 좋다. 말했듯이 내분점, 외분점 공식은 딱히 쓸 일이 없어요. 그건 이제 언제나 어떨 때나 쓰냐면 그 내분 비율이나 외분 비율의 문자가 있을 때 혹은 무리수 이런 게 있을 때 그럴 때나 쓰는 거지. 여기 유리수 정도로 좌표가 세팅이 되는 상태면 그냥 x, 델타 x, 델타 y 정도 체크해서 변화 상태만 보면 됩니다. 얘는 한 칸이 얘는 두 칸이니까 얘의 변화를 2배 시켜주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x 따로 y 따로. 그런 거를 벡터라고 하는데 벡터를 가르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x의 변화와 y의 변화와 그 변화에 대한 관계를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 나오실게요. 2-10번
좌표평면이 원점 이게 그 도형의 방정식 전체에서 최고난도예요. 내 생각에는 최고난도. 근데 이제 나는 중등 기하를 본격적으로 가르쳐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고등학생들만 가르쳐 와서 그래서 내 입장에서 최고난도일 수 있습니다. 중등 기하를 좀 쩌는 애들은 여러분 학교 중딩이니까 네가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쩌는 애들은 이게 뭐 어렵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 입장에선 최고난도. 최고난도이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 풀어볼게요. 그림을 예쁘게 그리겠다. 원점이랑 6,3이랑 4,7이랑 마이너스 2,5랑 이렇게 이와 같은 사각형 OABC가 언급됐으니까 연결까지 합시다. 나처럼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리면은 직사각형인가? 그런 게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과감하게 직각 쓰면은 미친놈들이죠. 근거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 기울기들을 다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OA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이런 식으로 써놓을게요. AB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지각이 왔네요. BC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네? 아닐 건데. BC의 기울기가? 3분의 1. 2분의 1이래. 3분의 1이니까 여기 지금 아닙니다. 이도 평행도 아니고. 두 개가 다르잖아요. 기울기. OC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면 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여기나 여기도 직각이 없어요. 여기만 직각인 그냥 이상한 사각형이에요. 이상한 사각형을 주고 사각형 OABC와 반직선 OA 위에 점 D가 있는데 사각형의 넓이와 그 반직선 OA 위에 있는 점 D가 포함되어 있는 삼각형 ODC의 넓이가 같을 때 점 D의 좌표를 구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OA의 연장선 요 위에 점 D가 있는데 대충 잡으시면 돼요. 대충 잡고 나서 뭐 그렇게 생각되지 않더라도 문제 조건으로 받아들이신 문제 조건만 적용시켜가지고 푸시면 돼. 논리적으로 그림 보고 푸는 게 아니라 논리로 푸는 거야. 요쪽 밑에 잡고 삼각형 OCD라 했으니까 삼각형 만드세요. 요 사각형의 넓이랑 요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공통이죠. 여기가 공통이니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기울기 체크도 제대로 안 하고 자기가 볼 때 이 두 개가 평행해 보이니까 뭐 여기가 중점인가? 라고 착각을 하고 그래서 그냥 이 AB의 중점의 좌표를 찾고 그거랑 C랑 만드는 직선이랑 이 직선 연립해가지고 D를 구해서 쓰는 그런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여기가 요 두 개가 평행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AB의 중점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하느냐.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공통 부분이 왔는데 이 공통 부분을 전부 다 쓰는 것은 이 문제를 풀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요거를 요렇게 잘라가지고 요 부분은 공통이라고 치고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을 어디라고 볼 거냐면 여기하고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으로 따져볼게요. 이 삼각형. 그러면 이 두 삼각형의 공통변이 있죠. 공통변 AC가 있습니다. 공통변 AC. 근데 넓이가 같다는 얘기는 높이가 같다는 뜻이니까 B에서
AC의 평행한 선을 그어서 이 새끼랑 만나는 곳에 D가 있다는 뜻이야. 그래야지 같은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D를 찍어 놓은 상태니까 그림 이상할 수 있어요. 양해 부탁드리고. 이렇게 되면 이 두 개가 평행이 되지 않고선 같은 높이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같아야 넓이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과 이 선이 평행이어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평행이다. 이런 거 뭐라 불러? 중딩에서 개념 비리는 거야. 등적 개념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유지하면서 삼각형의 모양을 바꾸는 그걸 등적 변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 선상에 있는 모든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똑같기 때문에 이 삼각형을 이 삼각형으로 바꿔도 넓이는 변하지 않는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데들 무수히 많은 점들을 세 꼭지점으로 대체된다. 그런 논리가 등적 변형인 거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어려운 것 같네. 반응을 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B를 지나면서 AC의 평행한 직선과 직선 OA를 연립해서 점 D를 구해야 하는 문제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점 B가 4,7이었죠? 그러면은 일단 OA 직방부터 구할게. OA가 쉬우니까 OA는 Y는 2분의 1 x예요 당연히. BD 직선의 방정식은 Y는 이 D를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요? D를 찾으려고 하는 건데 기울기는 AC랑 같다는 걸로 쓰는 거예요. AC랑 평행이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AC의 기울기로 BD 직선의 기울기를 찾으셔야 돼요. AC의 기울기를 체크해보면 델타 X가 8이고 델타 Y가 얼마니?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지나는 점을 D로 쓰는 거야. X 빼기 4 플러스 7 이렇게. 그러면 전개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X 플러스 8 이렇게 됩니다. 요 두 개를 연립해라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럼 그냥 바로 얘는 얘다를 암산하시면 되겠지. 얘를 넘겨주면은 4분의 3x는 8이니까 x는 8에 대한 3분의 4배니까 3분의 32 답입니다. 그리고 y는 x의 반이기 때문에 이 새끼의 반이 3분의 10 그래가지고 최고난도 동의하세요? 쉽게요.